사기 결혼이나 다름없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감옥까지 다녀온 집안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이 결혼을 허락했겠어요? 은수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승리 친정집에 울려 퍼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돈이라며 웃으며 마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건식이 25년 전 한수철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받았고 실제로 감옥까지 다녀온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은수정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승리의 어머니는 남편이 그토록 오래 숨겨온 비밀을 얼마 전 알게 된 충격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돈의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건식은 가족들에게 폴란드 지사에서 근무했다고 말했고 가족은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편은 전과자가 되었고 자신의 딸은 전과자 집안 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은수정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계속 쏘아붙입니다. 우리 민호가 이런 집 딸하고 결혼한 줄 알았으면 애초에 문턱도 못 넘게 했어요. 이것도 속인 거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서승리가 들어옵니다. 승리는 잠시 상황을 바라보다 어머니의 굳은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은수정에게 다가갑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수정은 오히려 잘 왔다는 표정입니다. 너도 들어. 네 아버지 전과자인 거 알고 있었지? 승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우리 민호하고 결혼한 거면 더 나쁜 거야. 이게 사기 결혼 아니고 뭐니? 승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집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면 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승리는 조용하게 말합니다. 그만하시고 나가주세요. 뭐? 저희 엄마한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은수정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승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는지는 곧 알게 되겠죠. 은수정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승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왜 전과자가 됐는지, 25년 전 한수철을 죽게 만든 진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 지금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지는 모든 모욕이 누구에게 되돌아갈지도 알고 있습니다. 은수정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분을 풀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민호와 승리를 앞에 두고 이혼하라고 합니다. 민호야, 너 이 결혼 당장 정리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 이미 결혼했어요. 뭘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승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승리 아버님 일은 승리 잘못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 승리도 이제 제 가족이에요. 은수정은 화가 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날 밤 승리는 혼자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민호는 승리가 상처받았을까 걱정에 다가가지만 승리는 괜찮다고 합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민호가 방으로 들어간 뒤 승리는 한참 동안 아무도 없는 공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사기 결혼이라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우리 아빠가 왜 감옥에 갔는지도 모르면서. 승리는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자료를 꽉 쥡니다. 다 돌려줄게요. 우리 가족이 받은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날부터 더욱더 서승리에게 경합은 더 이상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게 됩니다. 한편 고결도 전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안 고결은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서권식도 진실을 숨겼고 조성준 역시 25년 전 사고 현장에 있었으며 은혜도 자신보다 먼저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강수까지 오래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고결은 가장 가까이 있던 은혜에게까지 차갑게 굴었습니다. 은혜가 설명하려 해도 듣지 않았고 결국 팀에서까지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고결의 마음을 돌려놓은 사람 역시 은혜였습니다. 조성준이 어느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고 팀장한테 누가 필요하겠어.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말을 들은 은혜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AI였습니다. 오래된 무전기에 남아있던 한수철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사진 자료를 기반으로 그의 모습을 홀로그램 영상처럼 되살렸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한수철이 어린 결에게 실제로 남겼던 말들만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결을 조용히 불러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푸른빛 속에서 젊은 한수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아. 고결은 그 한마디에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2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한수철은 어린 아들에게 남긴 목소리 속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결이는 나중에 좋은 어른으로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뒤 이런 말도 이어졌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지는 마라. 고결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는 것과 자신까지 미움으로 변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닫습니다. 또 은혜가 자신에게 진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자신을 위해 움직였다는 사실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고결은 은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은혜 씨한테 상처 줬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은혜를 다시 팀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후 고결은 이전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옵니다. 하지만 목표는 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경합에서 반드시 민호를 이겨 고대치에게서 강수토건을 빼앗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결이 은혜와 팀원들에게 말합니다. 누굴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팀원들이 바라봅니다. 우리가 만드는 곳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만 생각합시다. 이번 프로젝트는 실버타운 건설입니다. 고결은 고강수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이 단순히 잠만 자는 시설이 아니라 가족과 계속 연결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며 자기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은혜가 개발했던 AI 기술도 그 안에 자연스럽게 접목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말을 걸어주는 AI 친구, 가족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의료시설과 생활 공간이 지나치게 병원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한 설계까지 하나씩 채워집니다. 고결은 더 이상 고대치를 생각하며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다. 한수철이 자신에게 남긴 말을 생각합니다. 좋은 어른으로 살아라. 그것만 바라보고 경합에 임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서승리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경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민호 역시 이번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호에게 경합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힘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후계자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민호를 누구보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민호가 밤늦게까지 자료를 확인하다 말합니다. 당신 요즘 나보다 더 무서워. 승리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경합 꼭 이겨야 되는 사람 같잖아. 이겨야지. 민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 정도까지. 승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묻습니다. 승리야. 응. 당신 요즘 이상한 거 알아? 승리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뭐가? 내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닌 것 같아. 승리는 그제야 민호를 바라봅니다. 별소리를 다 하네. 웃으며 넘어가지만 민호의 표정에는 의심이 남습니다. 그도 우연히 고결과 승리가 나누던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승리가 물었습니다. 오빠도 복수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자 고결이 되물었습니다. 의기투합하자는 거야?
두 사람이 결국 손을 잡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민호는 모릅니다. 민호에게는 복수라는 단어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점점 불안해집니다. 승리는 고결에게 복수 동맹을 제안했지만 고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결은 승리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대치 사장이 밉다고 민호 형까지 미워하지 않아. 승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민호 오빠 미워한대? 고결은 승리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하고 결혼한 건 진심이야? 그 말에 승리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결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고대치 사장한테 복수하려고 고대치 사장 며느리가 된 건 아니지? 승리는 화를 냈습니다. 오빠가 뭔데 내 결혼까지 판단해? 형이 상처받을까봐. 고결에게 민호는 여전히 형입니다. 아버지들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자신들까지 원수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결은 승리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복수하는 거 말리지는 않아. 하지만 민호 형 마음을 이용하는 순간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승리에게 계속 남습니다. 승리는 민호를 사랑합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대치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역시 진짜입니다. 그 두 감정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홀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서건식의 과거.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고대치와 서건식 사이에서 오갔던 돈의 흔적과 25년 전 사고 직후 상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할 만한 대화들도 확보해둡니다. 그리고 고대치가 왜 그토록 경합에 집착하는지까지 알아냅니다. 고대치에게 고민호의 경합 승리는 단순히 아들의 성과가 아닙니다. 민호가 고결을 이기면 고강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아들이 후계자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으로 자신이 차기 회장 자리에 오를 생각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낸 순간 승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합에 목을 맸구나. 승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집니다. 좋아요. 고대치가 원하는 것이 회장 자리라면 승리는 오히려 그 자리를 바로 빼앗지 않을 생각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가게 둘 겁니다. 손만 내밀면 잡힐 거리까지. 그래야 잃었을 때 가장 아플 테니까요. 반면 고대치는 회장 자리보다도 더 무서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강수가 주용만에게 25년 전 한수철 사고를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고대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고강수는 현재 암투병 중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고대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평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신보다 한수철을 더 믿는 것 같았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고, 그 욕심 때문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도 회장 자리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고강수가 모든 진실을 알고 충격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고대치는 잠든 아버지 옆에 홀로 앉습니다. 고강수는 약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고대치는 아버지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엽니다. 아버지. 대답은 없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고 말았네요. 고대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제발 아무것도 모르셨으면 좋겠어요. 잠든 고강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그날 일도 권식이가 왜 감옥에 갔는지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가세요. 아버지. 고대치는 눈물을 훔칩니다. 평생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마지막까지 저 때문에 쓰러지시면 끝까지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저 불효자식으로만 기억하지는 마세요.
고대치의 마음만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진실을 숨긴 사이 한수철은 25년 동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되었고 서권식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진 전과자가 됐으며 고결은 친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의도가 과거의 잘못을 지워줄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주용만의 조사가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주용만은 오래된 한수철 사고 공소장을 확보해 고강수에게 가져옵니다. 고강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봅니다. 그러다 가해자 이름에서 손이 멈춥니다. 서권식. 고강수는 한동안 이름만 바라봅니다. 용만아. 네. 내가 잘못 본 거냐? 주용만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고강수가 다시 확인합니다. 수철이 죽인 사람이 권식이라고. 당시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강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권식이 한수철 사고로 감옥까지 갔다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고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용만이 해준 말이 떠오릅니다. 한수철 사고 당일 고대치가 술을 마시고 고강수의 차를 몰았다. 그리고 돌아온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고강수의 머릿속에 불길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바로 고대치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결을 부릅니다. 고결이 들어오자 고강수는 손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묻습니다. 결아, 내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나한테 못한 말 있냐? 고결의 표정이 잠시 굳습니다. 고강수가 계속합니다. 숨기고 있는 거든 내가 알아야 하는 거든 있으면 말해주면 안 되겠냐? 고결은 입을 열려다가 멈춥니다. 고강수의 창백한 얼굴이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결은 할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심은 대부분 거둬들였습니다. 아버지 한수철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자신의 분노에서 한 발 물러난 뒤부터 고강수를 다시 바라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걱정됩니다. 고결은 결국 말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고강수는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두 사람 모두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려고 한 걸음씩 물러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대치 역시 같은 이유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강수를 지키고 싶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드디어 경합 최종 발표 날입니다. 고결은 발표 직전 은혜와 팀원들을 바라봅니다. 전 같았다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결과에 집착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은혜가 묻습니다. 긴장돼요? 고결은 웃습니다. 조금요. 꼭 이기고 싶죠? 고결은 잠깐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이기면 좋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실버타운 모형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떨어져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의외라는 듯 쳐다봅니다. 고결은 말합니다. 예전에는 누굴 이겨야 제가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잠시 웃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좋은 걸 만들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도 미소 짓습니다. 고결이 덧붙입니다.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것 같거든요. 은혜의 표정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앉은 민호 역시 자신의 팀과 마지막 확인을 합니다. 민호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승리 역시 옆에서 마지막까지 자료를 점검합니다. 다만 승리의 시선은 경합 결과보다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두 팀의 점수 차이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승리는 고민호의 팀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박수가 터집니다. 민호가 눈을 감고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승리는 남편을 바라봅니다. 민호는 정말 자신의 실력으로 이겼습니다.
승리도 그 사실만큼은 진심으로 기쁩니다. 축하해. 민호가 웃으며 승리 손을 잡습니다. 우리 같이 한 거잖아. 승리도 잠시 웃습니다. 반대편 고결도 박수를 칩니다. 은혜가 고결을 살핍니다. 고결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민호에게 다가갑니다. 형. 민호가 돌아봅니다. 고결이 손을 내밉니다. 축하해. 민호가 웃으며 손을 잡습니다. 너희 것도 진짜 좋았어. 알아. 고결의 농담에 민호가 웃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했지만 원수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고대치만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민호가 이겼다. 고대치에게는 그것이 곧 자신의 승리입니다. 이제 고결을 밀어내고 자신의 아들이 후계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고강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다음 회장은 자신입니다. 고대치는 민호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잘했다. 민호는 아버지의 지나친 흥분이 이상합니다. 아버지, 그냥 경합 하나 이긴 거예요. 고대치는 웃습니다. 넌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승리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대치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자신이 기다렸던 날이 가까워졌음을 깨닫습니다. 며칠 뒤 강수토건 이사회에 고대치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이 공식적으로 올라옵니다. 고대치는 눈앞에 온 회장 자리를 바라보며 들떠 있습니다. 은수정 역시 남편의 옷을 골라주며 좋아합니다. 드디어 회장님이네. 고대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한쪽 마음은 계속 불안합니다. 고강수가 한수철 사고를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수정은 남편 얼굴이 어둡자 묻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좋은 일만 남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고대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고강수는 서건식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놓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수철 사고 공소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건식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짐작합니다. 고강수가 묻습니다. 건식아. 서건식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철이 사고로 너가 감옥 갔다 왔다는 게 사실이냐? 서건식은 결국 대답합니다. 네. 고강수의 손이 떨립니다. 왜 나한테 숨겼어? 서건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강수가 다시 묻습니다. 그날 정말 너가 운전했냐? 긴 침묵. 서건식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자 고강수의 표정이 굳습니다. 건식아. 회장님. 대답해. 서건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조차 두려운 사람처럼 한참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다 겨우 묻습니다. 그럼 누구야? 서건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대치였습니다. 고강수의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주용만이 곁으로 다가옵니다. 고강수는 겨우 의자를 붙잡습니다. 대치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치가 수철이를 죽게 했다고. 서건식은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한수철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 관련 장부를 돌려받으려 했고 술에 취한 채 차를 뒤쫓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강수의 귀에는 그 뒤의 설명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수철이를 죽게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수철이의 어린 아들을 바로 그 사람의 아들로 입양시켰습니다. 고강수는 결국 정신을 잃듯 쓰러집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깁니다.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고강수는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고결이 찾아왔을 때도 고강수는 손자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됩니다. 고결이 왜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왜 고대치를 자기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지, 왜 자신에게도 뭔가를 말하지 못했는지. 고강수가 먼저 말합니다. 결아. 네. 미안하다. 고결의 눈이 붉어집니다. 고강수는 힘없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몰랐다. 고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고강수가 놀란 듯 바라봅니다. 고결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압니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의심은 없습니다. 고강수는 고결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대치를 잘못 키웠다. 고결이 무슨 말을 하려 하지만 고강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학생 때 처음 남한테 자기 죄 떠넘겼을 때 제대로 잡았어야 했다. 수철이 설계 가져갔을 때라도 끝까지 책임지게 했어야 했는데. 고강수는 눈을 감습니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아비 노릇인 줄 알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안 덮는다. 고결이 바라봅니다. 내 자식이라서 더더욱 내가 끝내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치의 회장 선임일이 찾아옵니다. 대회의실에는 주요 임원과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앞쪽에는 새 명패까지 놓여 있습니다. 회장 고대치. 고대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봅니다. 평생 원했던 자리입니다. 손만 내밀면 닿습니다. 민호와 승리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 왔습니다. 승리는 다릅니다. 승리의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터뜨릴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25년 동안 짊어진 누명, 사고 당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고대치의 압박과 사고 뒤 돈의 흐름, 그리고 가족들이 받은 모욕. 승리는 차갑게 고대치를 바라봅니다. 오늘이에요. 우리 아빠가 내려가 있던 만큼 당신도 한번 떨어져 봐요. 사회자가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합니다. 고대치가 단상 앞에 섭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평생 읽어오신 강수토건을. 그 순간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립니다. 고강수가 들어옵니다. 주용만이 옆을 지킵니다. 고대치의 얼굴이 순간 환해집니다. 아버지. 고대치는 정말 기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고강수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고대치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고강수가 말합니다. 너 회장 되는 거 보려고 왔다. 고대치의 눈에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아버지. 고강수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정확히는 너가 회장이 못 되는 걸 내 눈으로 보려고.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고대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주용만이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 맨 위에는 한수철 교통사고 공소장이 있습니다. 고대치의 눈이 흔들립니다. 고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수철이 죽던 날 너가 내 차 몰았지. 고대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술 마시고. 고대치의 입술이 떨립니다. 수철이 차 따라갔지. 아버지. 장부 뺏으려고. 그 순간 고대치는 모든 걸 알아차립니다. 아버지가 전부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대치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변명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고강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너 지금 네 걱정이 아니라 내 걱정하는 거냐? 고대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말끝이 막힙니다. 제발 모르셨으면 했어요. 고강수가 바라봅니다. 고대치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회장 못 되는 건 괜찮습니다. 감옥 가도 돼요. 잠깐 숨을 고릅니다. 아버지가 이걸 알고 쓰러지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고강수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아들의 마음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5년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강수가 말합니다. 대치야. 네.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25년 전에 말했어야 해. 고대치는 고개를 숙입니다. 너가 사실대로 말했다고 내가 죽었겠냐. 고강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철이가 죽었어. 결이는 아버지 없이 컸고 권식이는 네 죄로 감옥을 갔어. 고대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넌 나를 보호한 게 아니야. 고강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네 죄를 보지 못하게 내 눈을 가리고 산 거야. 그 말에 고대치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승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회장님. 민호가 놀라 아내를 바라봅니다. 승리야? 승리는 천천히 앞으로 나갑니다. 저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자료를 고강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대치가 승리를 바라봅니다. 승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저 오늘만 기다렸어요. 민호의 표정이 굳습니다. 승리가 고대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님이 회장이 되는 날. 고대치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한테 복수하려고? 승리는 바로 대답합니다. 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승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아버님 대신 감옥에 갔고 25년 동안 가족한테도 얼굴 제대로 들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은수정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은수정의 얼굴이 굳습니다. 승리가 말합니다. 전과자 집안이라고요. 사기 결혼이라고요. 민호가 처음 듣는 이야기에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은수정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승리가 울면서도 또렷하게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빠 전과자였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당신 남편 죄 대신 감옥에 갔으니까요. 은수정은 그대로 굳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승리의 모욕과 분노가 그 한마디로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승리는 여기서 고대치에게 달려들거나 악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합니다. 제가 왜 경합에 그렇게 목숨 걸었는지 아세요? 민호가 승리를 바라봅니다. 승리는 남편에게도 처음으로 솔직해집니다. 당신이 이겨야 했어. 민호의 표정이 굳습니다. 왜? 그래야 아버님이 회장 자리까지 오니까. 민호가 충격받습니다. 승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간 다음 떨어뜨리고 싶었어. 민호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승리가 자신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건지, 자신까지 복수에 이용한 것인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고결의 표정도 어두워집니다. 고결이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고강수가 승리를 막습니다. 됐다. 승리가 돌아봅니다. 회장님, 네 마음 충분히 알아. 고강수는 승리의 자료를 받아듭니다. 네 아버지가 우리 집 때문에 당한 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고대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벌은 내가 주마. 승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강수는 이사회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고대치의 차기 회장 선임은 즉시 철회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모든 직책에서도 물러나게 합니다. 강수토건의 경영권 승계 계획도 전면 백지화합니다. 그리고 25년 전 사건과 관련해 확보된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석권식에게 잘못 씌워진 죄 역시 재심을 통해 바로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힙니다. 고대치가 입술을 떱니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왜? 이게 밖에 알려지면. 고강수가 차갑게 바라봅니다. 뭐. 고대치는 쉽게 말을 잇지 못합니다. 회사까지 망신당합니다. 고강수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회사. 고대치는 고개를 숙입니다.
언론에서 알게 되면 민호도. 고강수가 말을 끊습니다. 또 민호 뒤에 숨을 거냐. 고대치가 굳습니다. 25년 전에는 권식이 뒤에 숨었고 그전에는 수철이 뒤에 숨었다. 고강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 네 아들 뒤에까지 숨으려고? 고대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고강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밖에 알려질 일이면 알려져야지. 아버지, 수철이는 죽었는데 네 체면은 살아있어야 하냐? 고대치가 결국 고개를 떨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누구보다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경합에서 이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결과를 이용해 회장이 되려고 했고 자신의 아내는 자신을 이기게 만들어 아버지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은 뒤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민호는 승리를 바라봅니다. 나한테 하나만 말해. 승리가 긴장합니다. 나하고 결혼한 것도 이것 때문이야? 고결 역시 승리를 바라봅니다. 가장 우려했던 질문입니다. 승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확실해? 승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오빠 사랑한 건 진짜야.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복수하려고 경합까지 이용한 것도 맞아. 민호가 눈을 감습니다. 승리가 다가가려 하지만 민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승리는 멈춥니다. 미안해. 민호는 곧바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잘못은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승리를 바라봅니다. 당신 아버지 억울한 것도 꼭 바로 잡아야 하고. 잠시 뒤 덧붙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한 건 우리 둘이 따로 얘기하자. 승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고결은 한쪽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한때 자신도 고대치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경합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한수철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경합에서 졌다는 사실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민호가 실력으로 이겼다면 축하해주면 됩니다. 고결은 민호에게 다가갑니다. 형. 민호가 바라봅니다. 경합은 형이 이긴 거야. 민호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고결은 담담합니다. 아버지들 일 때문에 형이 한 것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민호가 고결을 바라봅니다. 고결은 한수철에게 배운 것을 이제 조금씩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고대치의 죄와 고민호의 삶을 구분하는 것, 복수와 정의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경합의 승패와 자신의 가치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멀리서 그런 고결을 바라봅니다. 한수철의 홀로그램 앞에서 울던 사람과 지금의 고결은 분명히 달라져 있습니다. 고대치는 회의실 한가운데 홀로 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있던 회장 고대치 명패가 보입니다. 그가 평생 원했던 이름입니다. 아버지 고강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했던 욕심. 한수철을 질투하게 된 이유도,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싶었던 이유도 결국 그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치가 천천히 명패 쪽으로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주용만이 명패를 치웁니다. 고대치의 손이 허공에서 멈춥니다. 그 장면을 고강수가 지켜봅니다. 고대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정말 코앞까지 왔네요. 고강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 고대치는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한 번쯤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고강수는 한참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회장이 됐어야 인정받는 줄 알았냐? 고대치의 표정이 흔들립니다. 나는 너가 회장 되는 걸 바란 적 없어. 그럼 뭘 바라셨어요? 고강수는 잠시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사람답게 사는 걸 바랐지. 고대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평생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었고 한수철을 이겨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아버지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강수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대치야. 너가 회장이 못된 건 결의 때문도 아니고 승리 때문도 아니고 민호 때문도 아니다. 고대치가 바라봅니다. 너가 25년 동안 해온 선택이 오늘 너를 여기 세운 거야. 고대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25년 전 사건은 다시 세상의 판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서권식이 대신 짊어졌던 죄도 재심 절차를 통해 바로잡히고 한수철의 죽음에 대한 진실 역시 더 이상 가족들의 비밀로 묻히지 않습니다. 언론에는 강수토건 차기 회장 후보였던 고대치의 25년 전 사건이 크게 보도됩니다. 고대치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자신을 대신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강수 역시 아들을 구하려고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너가 받을 벌은 받고 와라.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고대치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자기 몫으로 받아들입니다. 강수토건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경합에서 승리한 민호의 실버타운 사업이 최종 사업안으로 채택되지만 민호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고결의 팀이 내놓았던 장점도 함께 살리고 싶다는 겁니다. 특히 은혜의 AI 기술과 고결이 강조했던 노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네로 이사하는 느낌의 실버타운이라는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민호가 말합니다. 경합은 끝났잖아. 고결이 바라봅니다. 좋은 건 같이 쓰자. 고결이 웃습니다. 저작권료 비싼데. 민호가 피식 웃습니다. 강수토건에서 줄게. 두 형제는 그렇게 다시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회사를 차지하느냐보다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배우는 겁니다. 은혜 역시 고결 옆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깨졌던 신뢰를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다시 쌓아갑니다. 그리고 고결은 가끔 한수철의 복원된 영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결이는 멋진 어른으로 커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결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끝내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 했을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진짜 남은 축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완공된 실버타운의 넓은 정원입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가족들과 놀러와 웃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AI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는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고강수도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옆에는 고결과 은혜, 민호와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와 민호의 관계도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승리는 이제 복수보다 아버지 서건식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주는 일에 더 마음을 씁니다. 고강수가 실버타운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경합 누가 이겼더라? 민호가 웃습니다. 제가 이겼죠. 고결이 바로 끼어듭니다. 아주 조금 간소한 차이로 형이 이겼지. 졌으면 조용히 해. 사람들이 웃습니다. 고강수가 두 사람을 바라보다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수철이 원했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를 두고 싸우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곳을 만드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고결은 잠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한수철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듯합니다. 결아, 좋은 어른으로 살아라. 고결은 작게 웃습니다. 네, 아빠. 한편 고대치는 그토록 원했던 가장 높은 자리를 눈앞에 두고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락은 단순한 파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장 자리를 잃고 명예를 잃고 자신이 지은 죄를 마주하게 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 고강수가 평생 자신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회장이 되는 것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 서승리는 복수를 이루었습니다. 고대치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바로 그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역시 마지막에는 깨닫습니다. 고대치를 떨어뜨렸다고 해서 아버지가 감옥에서 보낸 25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은 누가 누구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느냐가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자기 죄를 책임지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잘못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고대치가 그토록 탐냈던 회장 명패는 결국 그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한수철이 아들에게 남긴 좋은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은 25년이 지난 뒤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의 마지막 승자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고 다시 좋은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서승리가 가족이 당한 모욕에 복수를 결심하고 고대치가 평생 꿈꿔온 회장 자리 바로 문턱에서 25년 전 자신의 죄로 인해 추락한다면 어떨까 상상해본 마지막의 예상 시나리오였습니다. 과연 실제 결말에서도 고대치는 가장 원했던 회장 자리를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그리고 고결과 민호는 아버지 세대의 악연을 끊고 함께 새로운 강수토건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